자, 그럼 21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투 추론은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추론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자, 그렇게 출제되는 문제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박스 조건 하나 안에 이 가나다 여러 개가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만 딱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그냥 전부라는 겁니다. 평가원의 시험 그리고 차용식 모의고사 여기에서는 지금과 같이 하나의 박스 조건이 주어지면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자, 이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개념을 이용해서 후보 지점을 축소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자, 그걸 독해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여기에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그 다음 존재한다 인 겁니다. 아, 극한값의 존재성을 물어보고 있는데 모든 실수 A예요. 그걸 일일이 다 따져볼 수 없을 거 아니니. 그래서 개념을 통해서 내가 여기는 무조건 이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걸 보장받고 후보지를 딱 찾아서 거기에 대한 것으로 이 문제를 풀이하지 않으면 문제의 시작조차도 이거 혹시 여길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여길 봐야 되는 거 아닐까? 하면서 시작 지점부터가 불안해지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보았습니다. 극한값의 계산 및 판단의 기본 원리. 우리가 공부한 유일무이한 개념입니다. 학습 목표이고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간단히 극한의 성질이라고 적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분 각각 수렴할 때, 즉 부분 각각 극한값이 존재할 때 리미트 기호를 따로 붙인 것처럼 계산할 수 있다. 한번 적어보고 시작할게요. 리미트 F랑 리미트 G랑 이 두 개가 각각 지금처럼 존재하면 리미트 F 곱하기 G 등을 리미트 F, 리미트 G 등으로 곱한 것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합차 곱목 실수배에 대해서 다 되는데 목실 때에는 이 부분이 0에 수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몫이 아닐 때에는 다 괜찮다. 알고 있는 거지. 이걸 이용해 주면 된다고요. 자, 여기 두 개의 값을 살피라고 했으니까 이 위에 있는 극한값을 1번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걸 2번이라고 해서 첫 번째, 자, 1이라는 극한값의 존재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에 대한 성질 무엇이니? 부분 모두 수렴하면서 분모 쪽이 0에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이므로 1의 존재성에서는 개념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가다 보면 읽혀진 개념을 논리적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이 개념은 P이면 Q이다. 전제가 맞으면 결론도 무조건 참이에요. 그래서 자, 연속이니까 연속의 절대값 씌운 거니까 연속이잖아요. 자,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는 것까지는 맞지. 근데 분모 쪽이 0에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이 지금 전제 조건인 거지. FA가 0이 아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우를 나누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 시에는 저거 리미트 GX, 리미트 FX, 리미트 F 등으로 지금처럼 따로따로 리미트 기호를 붙인 것처럼 계산해도 된다. 왜? 분모 쪽의 극한값이 0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존재하네요. 자, 이제 FA가 0이 되지 않는 값들에 대해서는 모두 이것이 존재함이 보장되었습니다. fx가 이런 간단한 이차 함수이기 때문에 1, 2를 제외하면 다 보장된 거라고. 그래서 후보 지점은 어디밖에 없냐? FA가 0이 되는 순간인 건데, 그러니까 A 이퀄 1일 때, A 이퀄 2일 때 이 두 가지만 후보 지점이 되는 거라고. 그럼 A 이퀄 1일 때 먼저 우선적으로 살펴보자.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의 fx, 그냥 인수별로 적도록 할게요. fx를 한 다음에 fx 2차 함수이므로 2차 함수의 부호에 대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gx가 여기에 곱해져 있고 곱하기 절대값 fx니까 절대값 f, 절대값 f, 이렇게 되네. 자, 이 녀석은요, 이제 분모 쪽이 0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 제거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부분의 절대값이 문제가 되잖아. 이게 x-1로 나오는지 마이너스 x-1로 나오게 되는지
아하, 그것만 결정되면 이것을 극한값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부분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분이 좌우 극한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극한의 성질은 좌끼리도 우끼리도 성립합니다. 여기가 x가 a 마이너스, 여기가 x가 a 마이너스, 여기가 x 마이너스, 여기가 a 마이너스, 여기가 a 마이너스다 라고 한다면 좌끼리도 우끼리도 이걸 똑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써보았습니다. 좌끼리 우끼리. 그럼 리미트, 이게 좌끼리 우끼리이면 각각 다 내가 구했다고 할 수 있나? 그러네. 각각 존재하면 좌끼리도 우끼리도 리미트 기호 따로 붙인 것처럼 계산할 수 있다며. 물론 리미트 기호를 지금 따로따로 다 붙여가지고 보여주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개념 그대로 했을 때 전혀 불리하지 않다고. 우리 보통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 여기 존재함, 박스 쳐가지고 여기 존재함, 그걸 확인하고 계산한다. 왜? 나는 성질을 이용하고 전제 조건을 신경 쓰고, 그러므로 평가원 수능시험 문제 판단과 지금과 같은 중요한 판단을 묻고 있는 추론 문제에서 확실히 나는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교두보를 얻을 거니까 존재합니다. 좌극한이 우극한이, 얘는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요. 우극한은 플러스 1이에요. 얘는 좌극한이고 우극한이고 0에 가까워지지 않고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값으로 존재해. 얘도 좌극한이고 우극한이고 다 뭘로 존재하냐? 좌극한도 우극한도 G1로 존재한다. 얘는 좌우극한이 달라. 얘 0이 아닌 같은 값이야.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네. 이걸 곱한 것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져야 하잖아. 함수의 극한의 뜻 또한 같이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좌도 우도 각각 존재하고 그게 서로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지. 자, 그럼 여기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G1이 0이 될 수밖에 없음을 얻은 거고요. 자, 이렇게 전제 조건 및 개념대로 하나씩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나가는 것이 약간 귀찮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혹시 이거 아닐까? 혹시 이거 아닐까? 이랬던 때가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접근을 해나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평가원 수능시험 문제에서는 의도된 풀이, 그리고 개념적인 논리적 풀이, 수투에서 그것을 진행했을 땐 반복된다. 이걸 이 한 번을 제대로 설명해 놓잖아요. 그럼 이때는 2 가지고 같은 일이 벌어질 테니까 G2가 0이야. 그 다음 두 번째 극한값을 존재하는지 그거 살피기 전에 일단 G1과 G2가 각각 0인 걸 알았으니까 GX라는 녀석은 너와 너를 인수로 갖겠지. 그리고 여기까지를 사실 F라고 표현해도 되겠지. 그리고 QX라는 녀석은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겠지. 여기까지 역시 인수정리라는 개념에 의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이라는 확실한 정보를 얻게 되고요. 자, 2번에 대한 극한값의 존재성을 따질 때에도 똑같음을 알게 됩니다. 분모 쪽이 0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N은 어차피 똑같이 존재 보장이므로 뭐만 따지면 돼? 분모 쪽이 0인 경우만 후보 지점이야. 그리고 그 후보 지점에 속하는 원소를 나는 2개 이미 알고 있어. 더 있는지는 어디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거다. GA가 0이 아닐 때는 존재 보장이 되는 것을 똑같은 논리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연속분의 연속이잖아요. 각각 존재는 확실하잖아요. 분모 쪽이 0에 수렴하지만 않으면 극한의 성질에 의해 존재함이 보장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후보 지점은 GA가 0일 때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게 A가 1일 때, A가 2일 때, 만약에 이쪽이 근이 있다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두 개를 가지고 동일한 것을 시도한다. 1에 가까워질 때 GX분의 절대값 G 빼기 F 이거를 구하는 건데, 자, 이제 분모 쪽이 0에 가까워지는 순간에 대한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극한 계산한다 안 한다? 0이 아닌 값에 수렴하도록 인수를 찾아 제거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포함해서 미분계수의 정의 등 0이 아닌 값에 수렴하도록 해야, 그래야 극한 값을
우리가 성질대로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아, 그래서 이런 부분 처리할 때 뭐 했어요? 인수분해입니다. 모든 도함수 미분 공식 유도 과정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고요. 이 gx에서 이게 x거든, fx거든. 얘를 뺐다고 치면 g 빼기 f는 이만큼을 공통인수로 갖는구나. 그리고 걔네를 각각 절대값을 따로 지금처럼 씌워주게 되면 이제는 리미트 기호를 따로 붙여주지 않아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럴 때는 이 부분이 좌우극한이 달라. 0이 아닌 값에 수렴해. 그러면 x가 1 마이너스일 때, x가 1 플러스일 때 이 부분만 달라. 1 마일로. 근데 존재는 해. 얘는 존재하는데 0이 아니야. 그럼 얘가 존재하면서 0이 되어야 하네? 그래요. 그러면 q1 마이너스 1이 0이 됨을 얻을 수 있고 x가 2에 가까워질 때도 비슷한 추론이 이루어질 거 아니니? 그러니까 q2 마이너스 1도 0이라는 것을 얻게 되고 qx 빼기 1이라는 녀석이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는 식임을 알았고 그 녀석은 이렇게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gx의 함수식을 모두 찾아버렸다. 이걸 f라고 써도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인수 중심으로 일부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g-1을 집어넣은 값은 여기에 넣으면 6이잖아요. 반복돼. 제대로 풀이했을 때 6, 7에 42. 자, 물론 선생님 여기가 0에 수렴하게 된다. 부분 모두 수렴한다고 가정했을 때인 거니까 이거 분모 쪽이 0에 수렴하지 않는 거 정도는 확인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신경 쓰는 습관이 이와 같은 튼튼한 풀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구해진 이 식을 통해서 qx가 x가 1에 가까워질 때, 2에 가까워질 때 0에 가까워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뿐 아니라 사실 이게 0에 가까워지는 순간이 없음도 확인하게 되고요. 붕 떠 있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아니면 1에 대해서 아까 전에 분모 쪽이 0에 수렴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지금과 같이 이 부분에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부분의 극한값이 그래서 분모 쪽이 0에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q1분의 절대값 q1 빼기 1 요렇게 만들어지는 녀석인데 이게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냐? 0에 가까워질 때를 보면 분자는 0이 아닌 값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등으로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존재 안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 그럼 22번 주관식 마지막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두 곡선, 거기 동그라미를 치면요. 이 문제의 중심 개념 바로 파악이 됩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관계된 문제이구나. 그리고 쌤이 언제나 강조하듯이 팔로워에서부터 수원은 개념이 좀 굵직한 편이기 때문에 중심 개념을 찾고 그리고 그것의 본질을 떠올려 주는 것 그리고 그거대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지수함수의 본질은 대응과 비율입니다. 그 둘을 위해 이 대단원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과 비율 이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없었다고 한다면 좀 많이 고생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22번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고 6월 모평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꼬이거나 이랬을 때는 포기가 좀 빨리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해, 출혈은 좀 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안을 삼으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전년도 6월 모평 12번 문제 같은 경우 앞번호 문제잖아요. 계산이 잘 안 돼. 비율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본질을 내가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어. 그러면 쉽사리 포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꼭 이 두 본질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가져달라. 사전 문제에서는 그걸 발견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 두 개의 교점이고요. 지수식끼리 그리고 로그식끼리는 우리가 그치 지수 로그에서 제일 중요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서는 대응이 중요한 하나의 중요 특징이었기 때문에 1대1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방정식, 부등식 등 우리가 충분히 연립해서 계산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있었던 거예요. 자, 지수식과 뭐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연립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쉽게 구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
자, 하지만 지금은 좀 용기 있게 지수 로그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 부등식 많이 풀이해봤어.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고요. 2의 x제곱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자, 그 부분을 치환해도 좋습니다. 뭔가 합성되어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치환을 지금은 안 할게요. 양변에다가 곱하기 2의 x제곱 해주게 되면 2의 x제곱 전체의 제곱. 그 다음은 너랑 넌데 좌변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2-2분의 k에 2의 x제곱 곱한 걸 바로 썼습니다. 그 다음 2의 x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k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 주면 되고 잘 안 보일 때에는 2의 x제곱 등을 라지 x 등으로 치환을 해주면 된다. 자, 교점을 바로 구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2의 x제곱, 2의 x제곱 지금은 이 둘이잖아요. 이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k 나오네요. 이렇게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2가 되는 걸 확인했으므로 2의 x제곱이라는 녀석은 2분의 k가 되어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2가 되어도 되는데 2의 x제곱이라는 녀석 지수함수의 치역입니다. 0보다 크고요. 지수 로그 방정식 풀이할 때 치역이 0보다 크다. 로그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진수 조건 등에 의해서 문제에서 하나씩 지원해야 했던 경우 있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지수식 자체가 치역이 양수가 됨을 이용한 것으로 k가 1보다 크다고 됐으므로 이게 지금 2의 x제곱의 값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여기서 x의 값을 반대로 구해보게 되면 a라는 점의 좌표가 그래요. 2의 x제곱이 2의 k여야 되니까 로그의 정의에 의해 로그 2의 2분의 k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을 대입해서 y좌표를 구하거나 아니면 2의 x제곱이 2분의 k가 된다라는 것을 바로 대입하거나 해서 y좌표가 k가 됨까지를 얻어 주었으면 이제 여기에서 한 번의 분수령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식을 잡고 그리고 주어져 있는 밑에 있는 곡선식과 연립을 하면 굉장히 고생스러운 길을 가게 돼요. 자, 여기에서 한번 멈춰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x를 구해서 함수식에 대입해서 k를 구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의 x제곱 전체, 이 진수 전체를 바로 대입해서 널 먼저 구하고 그걸로 x를 반대 대응으로 구했다면 더 편한 식일 수도 있잖아. 이게 지수 로그 함수의 대응 관계, 이건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방정식, 부등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학습 목표가 생기고 또한 역함수를 정의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는 지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응으로서의 중요한 특징인 겁니다. 지금 y로부터 x를 살펴보았을 때는 로그식이잖아요. 지수 로그에서는 우리가 이 1대1 함수에서는 역대응도 함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적인 특징 때문에 x로부터 y를 구하는 것뿐 아니라 y로부터 x를 구하는 것, 방정식 풀이 등등이 가능했던 것이 이 대응의 특징인 거다. 이게 로그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지수식으로 구해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너를 x라고 하고 너를 y라고 한다면 x 이퀄 로그 2의 2분의 y이므로 2분의 y, 로그의 정의대로 바꾸어 표현하면 로그의 뜻 자체가 지수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언제나 하나다. 지수와 로그는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A라는 점 자체가 곡선 y 이퀄 2의 x 플러스 1제곱 위의 점이더라. 자, 그럼 이제 문제에 주어진 곡선 y 이퀄 2의 x-2제곱 빼기 3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하, 이 녀석이랑 이 녀석 곡선 두 개가 있으면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 뭐 하는 거지? 밑이 동일할 경우엔 두 곡선 사이의 관계에 집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직선과 지수 함수식을 연립하는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는 네가 밑으로 내려가면
x가 3 늘고 y는 마이너스 3만큼 줄어드는 방향의 평행이동으로 구해지는 거잖아? 이 둘의 평행이동의 방향 자체가 문제에 주어진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과 평행이동의 방향이 일치한다. 그래서 y 이퀄 2의 x 플러스 1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과 같이 있을 거 아니니 그 위에 a라는 점이 지금과 같이 있을 거 아니니 로그 2의 2분의 k, k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니 이 곡선 자체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지금 주어진 y 이퀄 2의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곡선이기 때문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의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럼 이 A에 있던 녀석이 이 기울기의 방향 그대로 어떻게 평행이동이 돼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되어서 A' 혹은 B라고 나타나게 된다. 플러스 3, 마이너스 3. 자, 직선을 직선답게 다루는 방법, 기울기에 집중한다. 그리고 그 기울기를 가장 쉽게 다루는 방법, 직각삼각형이다. 수능 시험장에선 직각삼각형이 20점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발견했을 시에는 O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별다른 뭐 공식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데 필요한 것은 3. 이 직각삼각형은 뭐이기도 해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또는 삼각비에 의해 이 AB라는 선분의 길이가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삼각형의 넓이 OAB의 넓이는 바로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2라는 AB, 그 다음 곱하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H라고 한다면 이걸 구해서 16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이 거리만 구해주면 되는 건데 수선의 길이입니다. 자, 이 녀석을 지금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잖아. x 더하기 y라는 게 B점의 좌표도 필요가 없어요. 얘를 가지고 하면 돼. 아, 네가 로그 2의 2분의 k 플러스 k인 거구나. 그리고 네가 로그 2의 k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문제 안에서 물어보고 있었던 값은 바로 이 안에 있었구나. 자, 그럼 h 루트 2분의 절대값, 얘를 옆으로 넘겨준 것에 0을 대입한 것이잖아요. 우변의 절대값이란 것 같아. 근데 우변에서 지금 이 부분까지가 양수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그 2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으면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루트 2 사라지고 로그 2의 k 플러스 k 구하는 값이고요. 빼기 1의 값이 3분의 32가 되는 것을 3, 2 나누고 곱해서 바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1을 더해주면 정답 3분의 35를 얻게 되네요. 자, 지수식이랑 직선식을 연립했을 때 일반적으로 바로 구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부터 식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뭔가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지수 로그 함수의 중요한, 특히 지금과 같이 방정식 풀이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기본 원리가 무엇이다? 바로 대응의 관점이다. 그래서 역대응도 함수로 정의되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임을, 이 대응 관계에 집중을 해서 x, y 사이의 관계를 먼저 찾아냈다고 한다면 별도의 연립 없이도 이 둘 사이가 x좌표의 차이, y좌표의 차이가 각각 3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3루트 2라는 AB 선분의 길이를 바로 구해낼 수 있었다. 여기까지이고요.